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면서 부동산이 바닥을 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부동산 바닥론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이동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주담대도 한번 봤고 또 낙찰가율도 그렇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으로 올랐고 그러면서 수도권 아파트값도 반등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이에 힘입어서 수도권 아파트값도 1년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제 강남 3구하고 마포구, 용산구, 동작구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수도권 아파트 값도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는 하락폭이 줄어든 그런 영향 때문입니다. 인천은 지난주 부합에서 이번 주 0.04% 상승했고요. 경기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01%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도 0.02% 떨어져서 지난주보다 낙폭이 줄면서 보합권에 상당히 근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전국 아파트 값이나 경기도도 보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 바닥을 친 것 아니냐. 이러한 바닥론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상당수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바닥론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서울 가운데서도 강남 4구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마포, 동작,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만 그 서울 나머지 지역 그리고 수도권 등은 아직 그 바닥을 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 정도에 이미 바닥을 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모든 지표가 완벽하면 그건 이제 대세 상승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표들이 혼조된 시기에서 어느 지표들이 좀 더 방향성을 가깝게 갖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찍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설명대로 본다면 금리부터 거래량까지 이제 모든 지표가 완벽하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대세 상승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판단하기에는 바닥을 이미 쳤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한 500여 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 한 3개월 연속으로 3천 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상당 부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의 낙폭이 줄어드는 정도의 혼조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추세적인 가격 상승은 기준금리 인하를 동반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두고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한 상황에서 이 부동산 시장 바닥론을 언급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고 특히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과 역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저점 탈출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제 금리의 향방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급매물 또는 청약 위주로 접근하는 것을 이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주택담보대출이 4월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부동산 경기 어떤 회복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갈아타는 또 흐름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뭐 은행
은행들도 홍보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신용 점수가 하락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 대환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네. 대출 갈아타기를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신용 대출의 상황에 한해서 이걸 예. 하고 있는 거고 담보 대출은 이제 추후에 이제 할 예정인데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불만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별도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금융위는 이제 안내 자료를 통해서 대출을 갈아탔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소비자의 신용 점수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존의 하락한 점수 역시 원상 회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부터 이제 신용평가사 등과 협의를 통해서 대환 대출 실행으로 소비자 신용 점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부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가 준비 부족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 금융위는 회사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적어도 이달 말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용 점수는 이제 소비자가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제2금융권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이제 갈아타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있었는데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세금 반환 목적인 경우에는 DSR 규제를 좀 일부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역전세난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 사회 현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떨어진 전세금을 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제 발언인데요. 네. 추 부총리는 이제 어제 관훈 토론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인데 이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에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해서 처리한 그 후폭풍이라면서 2년 전에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까 전셋값이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떨어진 그 전셋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돌려주지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추 부총리는 그 새롭게 전세 들어오는 분들이 다음에 나갈 때 어려움과 걱정이 없도록 대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주택 관련 또는 이제 금융 관련 일반 대출은 DSR을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DSR 규제는 그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DSR을 완화하면 좀 분위기가 바뀔까요? 특히나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심화할 거란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설명했듯이 네. 2020년 말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2020년 말부터 2021년에 특히 전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갭 투자도 많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세값이 크게 올랐는데 예. 그렇게 계약했던 전세가 이제 곧 만기가 돌아간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제 21년 말에 전세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전세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역전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집주인이 떨어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반대로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역월세 현상도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점점 심해질 텐데 한국은행 그 연구 결과 이런 전국적으로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0만 가구를 넘는다고 해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역전세 위험 가구가 이제 102만 6천 가구고 이는 그 전세 계획 200만 건 가운데 5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 시세가 이제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 가구도 16만 3천 가구로 파악이 됐고요. 서울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 전세값은 이제 11% 가까이 떨어졌는데 네. 이 역전세 아파트의 전세 가격 하락분을 단순하게 산출하면 3조 1,1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1인당 평균 1억 1,3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달 출시되는 그 청년 도약 계좌의 금리 정해졌는데 이게 최고 연 6% 수준에 정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그 예금 적금 금리가 기껏해 한 2, 3%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6%라고 하면 좀처럼 보기 드문 고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청년층이 이제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청년 도약 계좌 도입 취지에 대해서 부응을 해서 은행들이 이제 일부 부담을 떠안으면서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은행들은 이제 타사와의 금리 비교 그리고 조정 과정들을 거쳐서 오는 12일에 최종 금리를 발표합니다. 가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 중 하나인데요. 최대 월 70만 원 한도의 5년 만기 자유 적립식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이 18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매달 최대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정도를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요. 네. 예적금 이자에 연 15.4%를 적용하는 세금도 이 계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청년 도약 계좌 금리까지 알아봤습니다. 경제부 이동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